해머니 쇼에 출연한 조시 호킷은 알렉스 페레이라가 UFC에서 비교적 쉬운 매치업들을 받으며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난 페레이라의 커리어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가 세 번째 타이틀에 도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역대 최고로 남을 거라고 말했잖아. 물론 베이트만 놓고 보면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은 없지.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의 매치업들이 전부 유리한 매치업이었어. 그는 나 같은 스킬셋을 가진 선수와 싸운 적도 없고 제대로 된 레슬링 경력을 가진 선수와 싸운 적도 없어. 사람들은 앙클라이프도 레슬러잖아 라고 말하고 싶어 하겠지. 근데 나는 앙클라이프가 실제로 레슬링 싱글렛을 입고 레슬링 경기를 해본 적이나 있는지도 모르겠어. 결국 페레이라의 매치업들은 전부 킥복싱 매치업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스킬셋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이어 페레이라가 과대평가된 선수라고 보는 것이냐는 헬와니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어. 물론 걔는 좋은 선수야. 정말 좋은 선수지. 하지만 전설이 된 데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 페레이라는 정말 좋은 시기에 e스포츠에 들어왔어. 당시 미들급에는 레서나 그래플러가 많지 않았고 선수층도 그렇게 두껍지 않았거든. 라이트 헤비급도 마찬가지고 헤비급도 비슷해. 그래서 그는 그 체급들을 비교적 수월하게,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굉장히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던 거야. 내 생각에는 그가 아직 나 같은 수준의 선수를 상대해본 적은 없어. 또한 페레이라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 호킷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건 그냥 똑똑한 행동이 아니야. 우리가 뭘 하겠어. 미디어 스크럼이 열리는 자리에서 싸우겠어. 말이 안 되잖아. 나는 그냥 걔 반응을 보려고 쳐다본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 근데 걔가 그냥 샤마라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싶었어. 걔는 영어도 못하잖아. 그래서 굳이 영어로 말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어. 어차피 기자회견에서 다시 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걔를 좀 자극하기에는 그때가 더 나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 이어 UFC 백악관 대회를 앞두고 일리아 토프리아를 상대로 개인적인 공격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느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걔가 괜히 나한테 들이댔고 나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건 거야. 나는 걔한테 말하고 있던 것도 아닌데 걔가 끼어들고 싶어 했고 물병인지 뭔지 나한테 던졌잖아. 내 생각에는 이런 작은 체급 선수들 중 몇몇은 착각에 빠져있어. 체급 뒤에 숨어있으니까 가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야. 만약 시대가 달랐다면 우리는 그냥 다 같이 싸웠을 거고 그런 애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걔네는 나 같은 사람한테 항상 졌을 테니까. 나는 그냥 걔네보다 더 크잖아. 그렇게 됐다면 걔네는 지금처럼 주목받지도 못했겠지. 또한 호킷은 다음 상대로 시리간을 원한다며 자신이 전반적인 운동 능력에서 더 뛰어난 파이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경기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아. 어쩌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두 번 싸울 수도 있어. 아스피날이 아직 돌아올 준비가 안 됐다면 나는 시리간과 싸울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그 매치업도 마음에 들어. 헤비급 역사상 최고의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들끼리 맞붙는 경기 같은 느낌이 될 거야. 난 내가 걔보다 운동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 걔가 농구하는 것도 봤고 움직이는 방식도 봤어. 심지어 골프 스윙까지 봤는데 걔는 몸 쓰는 법을 정말 잘하는 선수야.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옥타곤에 오른 역대 최고의 운동선수로 남게 될 거라고 믿어. 단순히 한 분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운동 능력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나는 걔를 이길 거야. 여러 종목으로 겨룬다고 해도 거의 모든 종목에서 내가 걔를 이길 거라고 생각해. 참고로 호킷은 최근 자신의 X 계정에 이런 글을 남기며 자신과 시리간의 경기에서 허브딘이 심판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인크레더블 호기의 눈은 시리간의 손가락을 부러뜨릴 거고 내 후두부는 걔 팔꿈치를 박살낼 거야. 허브가 우리 경기 심판을 봐야 돼. 난 그걸 강력히 원해. 이어 해원이가 최근 여러 논란성 발언들로 인해 스폰서 등과 관련한 금전적 손해가 있었느냐고 묻자 호킷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돈을 더 벌었어. 언젠가 이걸로 강의라도 해야 할지도 모르지. 그냥 이렇게 말할게. 7개월 만에 7자리 수익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올해가 끝날 때쯤이면 연간 300만에서 400만 달러 정도가 될 수도 있어. 또한 최근 논란이 됐던 미셸 오바마는 남자다란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난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했어. 미셸 오바마가 남자라는 건 그러니까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알고 힘든 시기가 왔을 때 남자처럼 열심히 버텨낼 줄 안다는 뜻이야. 나는 그 자리가 표현의 자유를 통해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에 보여줄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말을 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참고로 나는 살자할 생각 전혀 없어. 정신적으로도 괜찮아. 지금 몸이 조금 안 좋긴 한데 그거 말고는 괜찮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이렇게 아리의 해머니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못할 거야. 일리아 토프리아의 피지컬 트레이너인 헤수스 갈로가 토프리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전했습니다. 현재 회복 상황은 긍정적인 걸로 보입니다. 내가 매일 지켜본 바로는 신체적으로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여. 물론 아직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은 남아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치 경기를 치르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 얼굴 붓기는 전부 빠졌고 멍도 다 가라앉았어. 물론 아직 얼굴 주변에 불편함과 예민함은 남아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상당히 회복된 사람처럼 보여.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말이야. 정확히는 일주일하고 이틀 정도 됐어.
마이클 모랄레스가 자신을 향해 미드급 체급으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한 이안 게리의 발언에 답했습니다. 앞서 이안 게리는 해머니 쇼에 출연해 모랄레스가 미드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내가 마이클 모랄레스라면 걔한테 뭐라고 조언할지 알아? 185파운드로 올라가라고 할 거야. 아직 젊고 체격도 크고 재능도 어느 정도 있잖아. 그 위 체급에는 e스포츠를 이끌 만한 스타가 부족해. 난 걔가 그 체급에서 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170파운드에 남고 싶다면 언젠가는 내가 걔 머리에 구멍을 내줄 거야. 이안 게리의 발언에 대해 모랄레스는 이런 영상을 올리며 반응했습니다. 이안 게리한테 딱 한마디만 할게. 엿이나 먹어. 한편 데이나 화이트는 인터뷰 도중 UFC에는 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프라이드 나이트 행사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중에도 게이 파이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중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했는지는 모르겠어. 동성애자 여성 파이터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나는 저것도 신경 안 써. 네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뭘 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아. 우리한테 우리는 모두 파이터다 라고 적힌 티셔츠가 있고 거기에는 성소수자 깃발 색깔도 들어가 있어. 근데 모르겠어.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난 그냥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 들어봐. 내가 나라를 하나로 모으려고 하던 그 밤에 조시오킷이 나가서 완전히 멍청한 말을 했잖아. 내가 그걸 듣고 기뻤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표현의 자유도 믿는 사람이야. 모르겠어. 난 모두가 자기 자신답게 살고 각자 하고 싶은 걸 하게 둬. 우리 선수들이 하는 말 중에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많아. 이어 론다 로우즈와 코너 맥그리거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전했습니다. 론다는 내가 이 일을 25년 동안 하면서 수천 명의 파이터들을 봐온 가운데 함께 일해본 선수 중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야. 난 그녀가 처음 행사에 와서 개최 현장 백스테이지에 들어왔을 때 바로 알았어. 그녀가 나한테 15분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했고 나는 알겠다고 했지. 우리는 경기장 안에 있던데 그린룸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15분 만에 난 속으로 와, 이 여자는 특별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는 달랐어. 그래서 나는 얘랑은 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 코너 맥그리거 때도 똑같았어. 내가 코너를 잘 알지도 못했을 때 같이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식사가 끝나고 나와서 로렌조 퍼티타에게 전화를 했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로렌조, 얘가 싸움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주먹만 제대로 던질 줄 안다면 얘는 역대 최고의 스타가 될 거야. 특별한 사람, 이른바 잇 팩터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게 느껴져.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바로 느껴지는 거야. 론다는 분명 그런 사람이야. 론다 로우즈와 코너 맥그리거는 둘 다 똑같아. 사람들이 보는 모습 그대로야. 가족들과 거실에 앉아있을 때도 우리가 밖에서 보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아. 그들에게 그런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내가 말하는 잇 팩터가 있는 거야. 실제로 그걸 가진 사람은 정말 극소수야. 근데 그 두 사람은 그걸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 라이트 헤비급에서 헤비급으로 월장한 뒤에도 완벽한 몸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자신했던 자마의 힐에 충격적인 몸 상태가 공개됐습니다. Hey, you get the hell out of here. You get the hell out of here. 한편 아르만 사르키안과 대화하던 중 경기를 앞둔 아르만의 친구가 4kg을 감량해야 해 멘붕이 왔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함자 티마이프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Не такая паника. 20 килограммов. 105 начал. Арманом не кушай, брат.